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1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올리는 날은 그 12월 12일 월요일이지만은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점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그 탄핵 표결이 시작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민이 원하는 대로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그 대부분, 뭐 다는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국민을 섬긴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공교롭게도 자신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부합하면은 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한다. 상당히 많은, 다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불안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네, 그거는 이제 뭐 두고 봐야 되겠죠.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아니라 이제 제 기준으로는 다음 주입니다만 이번 주, 제가 동영상 올리는 날짜 기준으로는 이번 주죠.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 어쨌든 오늘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솔로몬의 잠언서 세 번째 시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이제 이 잠언서의 주제는 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 자,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해서 이 지혜라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솔로몬의 생각, 그리고 이제 맨리 피오시의 이 책의 저자인 맨리 피오시의 생각을 정리한 그런 그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What is wisdom? 자, 지혜란 과연 무엇인가? 자, 이 지혜라는 다소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뭐 그런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 추상적인 개념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는 얘기죠. Wisdom is knowledge perfected through inward realization. 자, 이 지혜라는 것은 자, 내면의 깨달음을 통해 지식을 완성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식과는 일단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 inward realization, 내 안에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 지식이라는 것을 정보,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그 지식을 내가 접해서 그것을 내 안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인지 체득하는 것이다. 내 몸으로 깨닫는 것이다. 네, 그랬을 때 지혜가 탄생한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지식이 완성된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괄호 안에 있는 건 제가 쓴 것입니다만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 뭐뭐는 뭐뭐하다, 뭐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단편적인 지식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그 지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회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온몸으로 이해하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자, 음식물 자체 그거를 이제 지식에 비유할 수 있고요. 자, 이제 그것을 저것은 음식이다. 뭐 저것은 과일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음식물이 그 이제 몸에 좋은 영양분이 많은 그 음식이 내 몸으로 들어와 가지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그 활력을 유지해주는 생명 에너지를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자, 그것이 바로 지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음식이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냥 음식이 있는 것만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내가 활용을 해서 좋은 쪽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지혜가 되는 겁니다. Wisdom comes not out of books, nor does truth come out of books. 자, 지혜 그리고 이제 진리라는 것은 책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책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자동적으로 지혜 또는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책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지식이죠. 정보죠. 자,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가 조금 전에 비유해서 말씀드렸듯이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자, 그랬을 때 그것이 텍스트, 뭐 책에 있는 그 문구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혜로 만들지 않으면 그냥 그 죽은 문자나 다름없는 거죠. 네, 그런 얘기예요. 다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Understanding and wisdom come from within man. They sanctify knowledge, they transmute and perfect education, they spiritualize thought and culture.
네, 뭐 같은 얘기인데 이해와 지혜라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 비롯되는 것이다. 네, 책에 그거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책은 도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많은 지식을 이거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일단 지식을 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나중에 이제 지혜로 변환시킬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필수 조건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고 그 지식을 이해함으로써 이제 지혜가 탄생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내면에서 지성이 여기 sanctified knowledge 신성해지는 것이고 진정한 그 말하자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교육의 내용이 지혜로 변환되어 완성되는 것이고 자 우리가 이제 물론 현대 교육 시스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꼭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책을 듣고 강연을 듣고 뭐 이런 것들 다 교육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뭐 일자리를 구한 그런 교육 말고 여기서는 물론 이제 보다 나은 삶, 자기 개발을 위한 그런 가르침, 교육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네, 종교도 원래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철학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과학도 원래 그런 역할, 그 교육의 역할을 또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왜곡돼 있고 그런 게 좀 문제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죠. 자, 어쨌든 교육의 내용, 지식, 다 이런 거 정보 데이터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인간의 내면에서 지혜로 변환되어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지식, 이걸 통해서 지혜를 만들므로써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방식, thought, 그리고 이제 우리의 전통 문화라든지 우리의 삶의 방식, 자 그런 것에 이제 영 또는 혼이 이제 실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지혜로워지면은 뭐 이 세상에 지상 천국이 도래하는 것은 시간 문제죠. 네. 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문제는 이 세상에 지혜라는 것이 별로 없다. 그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자기 개발 공부를 통해서 이제 지혜로운 또는 지혜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이제 세상이 변하는 것은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은 뭐 시간 문제예요. 그죠? 그렇게 방법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죠? 근데 안에서 문제인 거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또 듭니다. 매니 아저씨가. 이제 지혜 대명사. 물론 이제 솔로몬도 있지만 그보다 또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도 이제 지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플라톤을 이제 비유하면서 이제 설명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y was Plato a wise man while some modern thinker is only educated? 자, 플라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플라톤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 기원전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뭐 2000년도 더 된 어찌 보면은 그 지식 수준은 우리보다 훨씬 떨어졌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사실 지금까지도 그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죠. 플라톤은. 자, 그럼 반면에 현대의 소위 말하는 지식인 중에는 학력만 높은 사람들도 숱하게 많다라는 것이요. 그냥 educated일 뿐이지 그 wise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현대의 지식인 중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냥 학력, 학벌만 놓고 아는 것만 많은 사람들, 머리로 아는 것만 많은 사람들이 숱하게 많다라는 거죠. 자, 이제 무슨 얘기할지 이해가 되시죠? 플라톤이 이들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The modern man may possess far more actual technical knowledge. He may not suffer from Aristotle's inability to number correctly the teeth in the human head, yet the man who can number the teeth and split the atom may be an ignorant man, while some Indian sage seated under a banyan tree with none of this world's goods and no schooling may be a truly great man. 네, 굉장히 긴 문장이네요. 자, 고대인보다 훨씬 많은 기술적인 지식을 보유한 현대인은 그렇죠. 오늘날의 현대인은 사실 뭐 지식 수준에서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것을 이제 알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그 고대인들은 꿈도 꾸지 못했었을 그런 그 내용들을 기술적인 지식을 이제 많이 보유하고 있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오늘날의 현대인은 무지한 자일 수가 있어요. 무지한 자일 수가 있어요. 많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지혜가 없기 때문에 무지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자, 반면에 지금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재산도 없고 학력도 없고 뭐 학교는 가본 적도 없어요. 자, 하지만 이제 그 삶의 체험을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을 이제 깨닫고 명상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깨달은 사람들 있죠. 재산도 없고 학력도 없는 인도의 어떤 현자,
나무 아래에서 명상하고 있는 어떤 인도의 현자는 사실은 겉모습과는 달리 매우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 사람이 많은 것을 공부했느냐, 그러니까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느냐,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삶에 대한 원리, 자연의 법칙, 자연의 원리, 신의 섭리 계획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그 자연의 법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그것에 맞춰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뭐 학교 좋은 박사 학위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반면에 오늘날의 교육 시스템은 이게 이제 사람을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시키고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이렇게 주입하는 그런 데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학교를 수십 년 동안 다녀서 박사학위가 여러 개를 하더라도 그 이제 혼이 없는 그죠? 혼이 비정상인 또는 이제 혼이 개발되지 않은 혼이라는 걸 발견하지도 못하고 실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의 무지한 인간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굉장히 긴 문장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건 그냥 비유를 든 건데 저도 이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만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옛날에 그런 말을 했대요. 이제 남자하고 여자의 몸을 비교해 봤을 때 남자가 더 이빨이 더 많다. 왜 도대체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식한 말이죠. 지금은 당연히 남자나 여자나 이빨의 개수가 다 똑같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옛날에 그런 말을 했었나 봐요. 도대체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유를 든 거 그런 거를 보고서 역시 옛날 사람들은 무식해. 정말 좀 무지한 자들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물론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자, 그런 테크니컬한 면에서는 그런 기술적인 지식에서는 현대인의 수준에 비해서 훨씬 떨어졌을지 모르지만은 이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지혜 관점에서 봤을 때는 훨씬 현대인들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훨씬 지혜로운 자들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If education could bestow wisdom, we would all be wise, but instead of this, we are foolish, filled with prejudices and conceits, incapable of even friendliness and honesty. 자, 만약에 그 교육을 통해서, 교육 과정, 현대의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었더라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날 교육 수준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높잖아요. 한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글도 못 읽는 그런 문맹도 많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나라 보면은 아주 옛날 분들 빼고는 글 못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죠. 자, 그래서 현대 교육 시스템 학교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더라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오늘날 대다수의 국민이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하겠죠. 예. 그런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오히려 대다수의 많은 교육 수준이 높은 국민들이 편견과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고 친절을 베풀고 정직하게 행동할 줄도 모르는 그런 무지 상태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결국 지혜의 실종이라는 얘기죠. 지혜의 실종. 자, 현대 교육이 지혜의 척도라면 이미 지상 천국에 도래했어야 정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그 국가의 지도자 그리고 지도자들, 이제 고위 공직자, 정치인, 지도자들, 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최고의 교육 수준을 갖고 있는, 평균보다도 훨씬 높은 최고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어느 누구보다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당연히 천국이어야 되겠죠. 하지만 전혀 아니죠. 헬 조선이라고 심지어 얘기하잖아요. 그죠? 지식은 많지만 지혜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었죠. 이 지혜라는 것은 반드시 선을 동반한다. 네, 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게 동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지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만약에 이렇게 공부 똑똑하고 그게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공부 박사학위 받고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을 이제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건 지혜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진짜로 선을 위해서 사실 정치인들 지도자들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원래 그들의 목적이잖아요. 네, 그런 거는 진짜 소설책에나 나오는 얘기죠. 하지만 현실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 그들이 이 지식을 사용하는 목적은 선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이기주의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는 이 세상이 헬조선이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거예요. 인과관계 법칙에 의해서 당연한 겁니다.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행복, 안전, 뭐 평화 이런 것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인터넷에서 구한 이미지입니다. 아주 이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개념을 아주 잘 짤막하게 잘 설명한 명언이라고 생각되어서 옮겨봤습니다. 자, 딕 그레고리라는 이 사람이 아마 미국의 그 인권 운동가일 겁니다. 운동가이자 학자였던 것 같아요. 뭐 사회학자 이런 거 까먹었네요. 그건 이런 말을 했습니다. Education means to bring out wisdom. Indoctrination means to push in knowledge. 자, 그래서 키워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Education, 그 다음에 bring out wisdom, 그 다음에 indoctrination, 그리고 push in, 그 다음에 knowledge. 자, 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지혜를 bring out, 이끌어내는 것이다. 자, 모든 사람의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그런 그 지혜로운 그런 측면, 그 지혜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제 밖으로 끌어내는 것. 그러니까 진정한 교육은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학생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교육의 본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지식을 주고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지혜로 변환시킬 수 있는지,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이제 가리킴으로써 훈련시킴으로써 bring out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끄집어내야 된다. 그 잠재력을 매니 아저씨가 늘 얘기하는 이 씨앗이 발화를 해서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게 진짜 교육이에요. 자, 하지만 이거는 이제 소설에나 나오는 거겠죠. 현실은 어떠냐? 인덕트리네이션이다. 이것은 이제 세뇌예요. 세뇌 교육이라는 얘기죠. 세뇌라는 것은 무엇이냐? knowledge를 push in 하는 거다. 지식을 주입하는 거다. 이제 밖으로 이제 끊어내는 게 아니라 계속 뭐 꽉꽉 채운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각각 계속 머릿속에다 이 지식을 채우기만 하고 그것이 이제 밖으로 이제 펼쳐지지 못하니까 썩어 버리는 거죠. 자, 이게 지혜를 끄집어낸다. 인간으로부터 끄집어낸다라는 것은 그것을 이제 나 혼자만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널리 공유하고 전파한다.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지식이 아니라 물론 지식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혜여야 된다.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서 널리 공유하는 것이다. 네, 그것이 이제 진정한 지혜라는 거죠. 물론 선의 목적으로.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플라톤이 나와가지고 크크크 웃는 게 또 나왔네요. 이거 벌써 여러 번 등장한 것 같은데 앞으로 안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It is therefore appropriate to meditate upon wisdom, even as Solomon meditated upon it. 자,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이 지혜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솔로몬이 그러했었던 것처럼 이 지혜라는 개념에 대해서 사색을 하고 명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깊게 함께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wisdom is the most precious thing in the world.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솔로몬의 생각이었죠. 실제로 그 잠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죠. She is more precious than rubies. 뭐 진주보다도 더 소중하다. 뭐 이렇게 그것이 바로 이제 솔로몬의 신념이었습니다. 지혜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지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It bestows absolute security. It makes man one with the sovereign truth which sustains the universe. 자, 인간은 지혜를 통해서 안전을 성취한다. 자,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이 성취하고 싶은 것이 안전이잖아요. 그 안전한 삶. 뭐 안전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말 하니까 좀 이상한데 security를 이제 안전을 번역했습니다만은 내가 이제 평화로운 것, 어떤 나에게 위협이 가해지지 않고 어떤 위협이 가해지더라도 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말 그대로 나는 안전하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가 모두가 뭐 경제적 안전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런 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 이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it makes man one with the sovereign truth.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 이 우주를 지탱하는 진리와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혜와 진리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지혜, 진리, 선 이런 것 우주는 근본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네,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제 뭐 악을 행하긴 합니다만은. 예. 자, 그랬을 때 진리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은 막 닭사놓고 하니까 이제 말로 꺼내진 않지만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인간이 그 원하는 거예요. 진리와 하나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것들. 그런 이제 그 거의 뭐 우리 안에 내재된 그런 본능과도 같은 것이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Plato was wise because he transmuted knowledge into soul power. 자, 우리가 플라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뭐 이건 플라톤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지혜로운 사람들, 뭐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들을 현명한 자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 지식을 단순히 그냥 머릿속에다 쌓아두지만 않고 그것을 소울 파워로 변환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식에다가 혼을 부여함으로써 지혜를 탄생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식을 그냥 그 단편적인 어떤 그냥 그 어떤 그냥 존재하는 지식에다가 삶을 부여했다. 그 생명을 부여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말하자면 그 지식이 살아나가지고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생명체가 이제 많은 좋은 일들을 하는 뭐 이제 뭐 그 진리의 전사와 같은 뭐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현자, 철학자라고 부르는 것이다. This great man, gentle and patient, too wise to be angry, too learned to be unjust, is a magnificent example of the breadth and depth true wisdom bestows. 자, 이 플라톤의 이제 그 성향, 성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플라톤의 이런 성격을 보면은 아, 저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특성이구나.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바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한 그 문장인데요. 번역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차분하고 인내심 있고 지혜를 가진 덕분에 쉽게 화를 내지도 않았고 정의에 반하는 행동을, 그러니까 정의롭지 않은 일들, 정의롭지 않은 행동을 어떠한 경우에든 삼갔던 그 플라톤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지혜가 인간에게 선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일단은 차분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너무 너무 외향적이지도 않고 너무 내성적이지도 않고 딱 그 중간에 그 차분한 그 평정심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인내심 있고,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데 필수 덕목 중 하나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그러니까 쉽게 화를 내지도 않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동물적으로 이렇게 반사적으로 어떤 뭐 누가 나를 때렸을 때 이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뭐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뭐 강했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떤 뭐 자기가 리액션을 취하더라도 뭐 앞뒤 전후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논리적으로 뭐 지혜롭게 지혜를 발휘해서 뭐 이렇게 차분한 마음으로, 왜냐면 흥분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 사람은 근데 차분합니다. 뭐 플라톤도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뭐 이제 흥분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 것을 잘 알아차리고 잘 컨트롤을 할 줄 아는 그 사람이었나 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제 상황 판단을 하고 그에 적절한 최선의 뭐 해결책 또는 행동을 이렇게 취하는 뭐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나오죠. 정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네,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의 판단 기준이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게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느냐, 그것이 항상 판단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예전에 그 설명 드렸었죠. 그 군자의 개념. 이 군자라는 것은, 군자라는 사람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정의롭게 하는 사람을 군자라고 한다. 군자는 그 정의롭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것도 이제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에요. 자, 바로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얻었을 때 바로 그런 속성들, 그런 성향을 이제 갖게 되고, 자, 그렇게 해서 내 마음도 훨씬 평온해지고 안전의 그런 기분도 들게 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지나치게 막 너무 신나서 흥분하거나 너무 열받아서 막 날뛰지도 않고요.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해서 너무나도 슬퍼하고 막 너무 괴로워해서 술 퍼먹고 그러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네. 물론 그 인간이기 때문에 이 감정의 기복은 있지만 그 감정의 기복의 폭이 어마어마하게 이게 극단적으로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한다. 그것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A comparison between a modern scientist and Plato would be most humiliating for the modern scientist. 자, 오늘날 현대의 과학자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굉장히 수십 년의 공부를 통해서 이제 과학기술, 최첨단 과학기술 등과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현대 과학자와 그 옛날에 그 아는 것도 별로 없었던 그 기원전에 살았던 플라톤을 비교해 보면, 하지만 이제 지혜의 관점에서 비교해 보면은 오늘날의 과학자는 여기서 most humiliating,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다, 뭐 그런 뜻인데 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쥐구멍을 찾아야 할 것이다. 네. 아무리 자기가 많이 안다라고 이게 잘난 척을 하지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플라톤 같은 그런 위대한 현자 앞에서는 이제 뭐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He may know more, but he understands so little of what he knows. 자, 현대 과학자는 그 플라톤 또는 이제 솔로몬 같은 그 옛날의 그 현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다시 말해 지식은 많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을 굉장히 많은 알고 있는 그 많은 것을 지혜로 변환시키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아는 것도 별로 없는 플라톤, 그러니까 현대에 비해서 플라톤보다 못하다는 거죠. He has convinced himself that there is neither God nor reason in the universe. Therefore, there is no truth, no wisdom within himself. 자, 여기서 이제 과학자를 사례로 들었는데요. 과학자 지난주 금요일 날 살펴봤었던 건가요? 이제 과학 만능주의 이런 쪽에 빠져 있는 사람들, 과학 만능주의, 그리고 거기서 이제 탄생하게 되는 뭐 무신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쪽에 이제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과학자들 중에서는. 자, 그래서 그는 우주가 그냥 거대한 그냥 물질 덩어리, 물질적인 공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을 하거든요. 사고의 폭이 완전히 제한돼 있거든요. 자, 따라서 이 거대한 우주에는 신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그 우주의 이성, 우주적 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을 해요. 여기서 이성이라는 것은 여기서 reason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신의 계획이라든지 자연의 법칙, 이 우주라는 것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그 법칙이 이제 신입니다만은 그 법칙에 의해서 어떤 패턴에 맞춰서 돌아간다, 이런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 예. 왜냐하면 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그렇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은 이제 소우주에다 적용해 보면은 자기 자신 안에 진리와 지혜가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기 비하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는 뭐 신, 이성 그런 거 없어. 이 우주가 탄생한 것은 진짜 그 수많은 우연이 겹쳐가지고 이렇게 이게 딱 된 거야. 뭐 그런 이제 완전히 오늘날의 과학자는 물질 과학자라는 거죠. 그 물질 과학은 원래 이 모든 학문이 이제 삼위일체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스피리트, 소울 앤 바디. 뭐 수학도 그렇고 뭐 철학도 그렇고 다 이런 식으로 종교도 그렇고 그러거든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과학의 스피리트하고 소울은 보지 못하고 바디, 즉 머테리얼 측면, 물질적 측면, 그런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이제 오늘날 현대 과학자거든요. 우주에 스피리트가 있고 소울이 있다는 것은 눈으로 측정할 수 없으니까 인정 안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신론자가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안에도 이 인간이 작은 우주라는 것도 인정을 안 하고요. 따라서 인간 안에 진리와 인간 안에 뭐 소울, 스피리트, 뭐 진리, 지혜 이런 거 있다는 거 사실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플라톤은 어땠냐면은 Plato saw God in everything and communed with truth. 반면은 플라톤은 세상 모든 곳에서 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신, 저기도 신, 신의 흔적들이 곳곳에 다 있다라는 것, 뭐 그런 겁니다. 예전에 그 신약 성경에서도 아마 또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어떤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막 이러는데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거 다음에 얘기할게요. 근데 어쨌든 그런 곳에서도 아주 추악한 곳에서도 말하자면 신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뭐 하여튼 대충 뭐 그런 비슷한 내용이었거든요. 네. 자, 플라톤은 세상 모든 곳에서 신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 프랜시스 베이컨이 했었던 말 있죠. 신이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기적을 행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미 사방에 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널려 있기 때문이다. 네, 그렇다 같은 얘기예요. 모든 곳에서 신을 발견할 수 있다. 네, 또는 신의 흔적, 그레엄 행콕 씨가 말하는 신의 지문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리와 대화를 나누는 경지에 이르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의식 수준이 현대 과학자들보다 물질에 머무르고 있는 현대 과학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아는 건 별로 없었지만 현대적인들에 비해서. The modern scientist sees God in nothing and may commune only with his confreres obsessed with similar unbelief. 자, 반면 현대의 과학자는 그 어느 곳에서도 신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뭐 이렇게 현미경을 가지고 이제 신의 입자를 발견하려고 하든지 뭐 아니면 또 우주를 봐가지고 혹시 신이 있나 뭐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닌데 신이라는 것은 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방에 있고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인데. 네,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 현대 과학자는 그 어느 곳에서도 신을 발견하지 못하며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자신과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동료 과학자들 말하는 거죠. 과학자들 대부분이 뭐 100%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역시 대부분 그런 사람들끼리만 이제 대화하다 보니까 발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본문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이제 과학자를 계속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제 과학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우리 3대 학문 중에 하나예요. 철학, 종교, 과학. 이게 삼위일체라고 말씀드렸었죠.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너무 그리고 이제 제가 모든 과학자들 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자들 뭐 이 사람들 너 무식하다 뭐 그런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진짜 많은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뭐 그런 거 다 잘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물질 과학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그 플라톤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솔직히 말해서 과학이 그 어느 때보다 아까 뭐 교육과 마찬가지인 얘기입니다만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과학이 발전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더 평화롭고 살기 좋고 그렇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위험한 세상이 됐잖아요. 네. 과학으로 이제 핵 분열 기술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걸 발견해 가지고 핵 분열 뭐 이런 걸 해 가지고 그거를 좋은 용도로 뭐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핵폭탄이 지금 지구상에 엄청 많잖아요. 지구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라고 하죠. 네. 더 안전해진 게 아니죠. 그 반대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과학의 물질적인 그쪽에서만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 과학의 놀라운 지식을 지혜로 변환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벌벌벌 떨면서 이 무서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오늘 다루는 그 핵심이 그겁니다. 그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지혜로 변환시키지 못하면 그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지식이다. 네, 아무리 많은 걸 안다 하더라도 지혜로 변환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다 부질없고 쓸데없다, 쓸모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진도를 여기까지 나가고 내일 계속해서 이 솔로몬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